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월의 첫 시작인데요. 장이 좋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우려 때문인 건지 매니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미 예고됐던 악재인데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양시장이 다 3% 가까이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역시나 관세 얘기를 좀 다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 폭탄. 드디어 이제 우려했던 이제 관세 폭탄이 이제 터졌어요. 관세를 25%나 부과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결국 미국 국민들한테 손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바 많은 이제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이 훔쳐간다라는 표현을 막 썼거든요. 미국의 이익을 훔쳐가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이 가장 이제 그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그리고 이제 중국 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국가들을 가장 먼저 이제 관세를 좀 터뜨린 거고요. 중국은 10%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5%의 이제 고율 관세가 이제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0%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이 이제 터지면서 사실은 미국의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우려,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죠. 미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극이 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네. 이게 주식시장에 이제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틀 동안에만 무려 3%가 넘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40원이 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국가들 가장 먼저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막 이렇게 다 관세를 이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얘기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대선에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미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 진행될 수 있다, 관세 폭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에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관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뭔가 협상을 좀 통해서 돌파구를 찾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민들의 피해,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사실 일단 가솔린 가격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과일이나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될 어떤 장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단기 충격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가격 반영을 좀 하고 나서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시고, 오히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지수 대비 좀 강한 종목들, 또 이런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를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중에 또 잘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전쟁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다시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하락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역시 뭐 관세 폭탄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라는 종목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딥시크 우려가 또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관세 폭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껴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곧 방한을 하는데, 방한을 해서 이제 카카오를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카카오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도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AI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이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기업들도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20%나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연휴가 끝난 직후 딥싱크 충격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락을 한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지금 3%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 관점에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이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에 집중됐던 AI와 관련된 수혜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확산이 좀 되면서 단기 급반등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뭐 바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에야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엠로라는 기업 후속주로 말씀드렸죠. 오늘 한 2, 3% 정도 지금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소형주 바닥권에 있는 후속주 또 하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원사 스페셜 종목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거의 2,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리와 관련된 이슈만 놓고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이제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급락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오히려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가격 회복 시도가 들어올 때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과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오늘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ABL 바이오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ABL 바이오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온코크로스가 3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하고 또 결합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온코크로스는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이제 강력하게 형성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공략했던 포인트가 여기 바닥에 이제 눌러 있다가 저점 반등 시도가 딱 들어오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한 2, 3거래일 만에 지금 거의 3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국내에서는 신테카 바이오나 온코크로스 같은 기업이 있고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 중에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단기 저항이 한 10,000원 정도 구간 여기일 것 같거든요. 직전에 매물 저항을 맞았던 위치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은 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충분히 또 오늘 윗꼬리 달린 자리를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2차 목표가 10,000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 2차 목표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카페24가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최고가를 지금 뚫고 있는 흐름인데요.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카페24는 단기 매물 저항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우려에서 가장 강하게 이제 수혜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4만 원대 이제 매물 저항을 이제 잘 소화를 좀 해놓고 오늘 개장하자마자 그냥 카페24는 굉장히 강한 거래가 이제 유입이 좀 되면서 박스권 상단을 좀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거의 15%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졌거든요. 목표가 48,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조금 모자랐거든요. 47,750원까지 올라갔는데 48,000원 이제 도달한다라고 가정하고 2차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페24는 구글과 협력하는 기업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출시를 한 기업이고요.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을 한번 보시면 숫자로 수혜가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이제 초석을 좀 다져놨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장대 항목을 만들면서 고점 돌파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내일
다시 한번 좀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SBB테크가 27% 수익 중에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트럼프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규제 완화 수혜주이기도 하고 역시 네. 로봇도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뭐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비껴나갈 수 있는 업종이 로봇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오늘 리뷰해드리는 종목들도 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 2주일 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SBB테크도 1월 2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 5일 정도 된 거예요. 오늘 목표가를 시원하게 이제 달성을 좀 하면서 27% 정도 또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아마 장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관세도 관세지만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로봇이라든지 또 신성장 섹터 쪽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의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가장 좀 중점적인 이제 미래 성장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뭐 30만 원 뚫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보면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주요 장비 소재 기업들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한다거나 전환사채 인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분을 투자하거든요. 2대 주주,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본인들의 공급망 안에 편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로봇 부품 기업들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SPG도 견조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SBB테크 역시 감속기 기업이잖아요. 이런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들의 흐름은 당분간 대기업들의 투자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SBB테크라든지 SPG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SBB테크 삼성전자 관련 모멘텀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2,300개 종목이 빠지고 있으니까 95%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소프트웨어 쪽은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단기 모멘텀 또 샘 올트만 방한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 하나를 또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880원 현재가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이스트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강한 거래가 이제 붙어주면서 시세가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제가 오늘은 안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이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구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1억 3천 명이 넘는 이제 가입자를 이제 확보를 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또 테슬라의 음성인식 기반의 AI 웹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로보택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운전을 안 하고 이제 탑승자가 자동차 안에서 뭘 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런 또 웹 오피스의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바쁠 때는 업무도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탔을 때는 이런 웹 오피스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웹 오피스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건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걸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고, 그리고 AI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웹 오피스라든지 AI가 결합된 이 오피스 기능들이 사무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좀 폭넓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쪽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됐을 때 강하게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700원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4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목표가 6,7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5.5
일정 수급 특징주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를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현재가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거의 매달 한 번씩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슈가 강하고 올해 확실히 좀 다른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호재가 나왔어요. 이 CGMP 공장에 대한 FDA 실사가 승인됐다라는 거. 작년에 이제 FDA 실사를 받았었고요. 그 실사 결과 FDA 이제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동안에는 시료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했던 기업에 불과했습니다만 바이넥스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상업용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이미 다 재료가 나왔던 거라서 이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오히려 이제 세론이 되면서 장중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강하게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면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저는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이제 작년에 하원에서만 이제 통과가 됐고 올해 상반기 안에 미 상원에서도 이제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관세 폭탄을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CMO 기업들이 고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국내의 CMO, CDMO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이런 뭐 생물보안법 통과된다라는 그런 약간 단기 테마성 이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였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의약품 생산과 실적에서 수주가 이제 가파르게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눌러있는 요 구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바이넥스를 좀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이제 100만 원 넘어갈 때마다 약간 단기 저항, 매물 저항이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바이넥스가 상단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훨씬 더 좀 빠르게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늘 22,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바이넥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관련해서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2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관세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또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분석해드릴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